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안동에 들어설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14일 안동에서 열린 국제백신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공항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놓고 대구시와 의성 지역의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화물터미널의 군이 배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주민들은 소음만 남은 공항 이전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관광공사가 관광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결하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흉부 CT 검진 등 특별 건강 검진을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질병관리청 산하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안동에 설립될 전망입니다. 질병청은 14일 안동에서 열린 국제백신산업포럼에서 이같이 밝히고 신종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 국제백신산업포럼이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이번 포럼은 국내외 백신 산업 전문가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포럼에 앞서 질병관리청과 경상북도, 안동시 등 8개 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동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를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사이언스가 있고 그다음에 경상북도 바이오 연구원이 있고 백신 상용화 기술 지원센터 등등의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가 기관이 옴으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는 최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백신 항원을 비축하는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국가 방역 인프라 구축에 나서게 됩니다. 다음번 팬데믹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저희가 먼저 기술에 대한 기반을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기관 차원에서 이 안동의 훌륭한 백신 산업 인프라를 조직해서 다음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겠다는 취지로 지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해외 백신 위탁 생산은 물론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해 백신 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른 안동시. 바이오 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어 글로벌 바이오 네트워크 캠퍼스, 국가 첨단 백신 개발센터까지 유치하며 백신 산업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과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의 위치를 놓고 대구시와 의성 주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성 주민들은 이대로라면 의성에 공항을 들일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주민 설득보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근수 기자. 네, 박근수입니다. 네, 의성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명확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성 지역 주민들은 대구 경북 신공항의 화물터미널이 의성에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화물터미널이 없는 통합신공항은 반대한다면서 의성군 통합신공항 이전지원위원회와 비안면 소음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를 중심으로 수차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공항과 화물터미널은 대구시가 가져가고 의성에는 소음만 남는 형태의 공항 이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화물터미널의 위치에 대해서는 애초에 정확하게 못을 박지 않았던 건가요? 그 부분이 대구시와 의성 주민들이 대립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2020년에 대구시와 시의회, 경북도와 도의회가 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여기에 항공물류와 항공정비산업단지는 의성군에 조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이 항공물류단지가 화물터미널을 포함한다고 보고 있고
대구시는 화물터미널은 군 위에, 신공항 물류단지는 의성군에 집중하는 것이 공동합의문의 기본 원칙이라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대구시는 최근 신공항 화물터미널을 제외한 모든 항공 물류시설을 의성에 집중하고 화물터미널에서 의성 신공항 물류단지까지 직통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성지역 주민단체는 주민들을 현혹하는 눈속임이고 항공물류의 핵심인 화물터미널이 반드시 의성군에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의성 주민들은 의성에 화물터미널을 배치하지 않으면 공항 이전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면서 의성군에도 공항 관련 업무를 중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공항 이전 반대 서명과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네, 화물터미널의 입지로 발표된 군위가 대구로 편입된 상황이라 더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게 신공항이 군위와 의성 경계 지역에 들어서기로 했고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지난 7월 군위가 대구로 편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성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과 화물터미널은 대구시가 가져가고 의성에는 비행기 소음만 남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주민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구시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박근수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13일 황리단길 생활문화센터 주차장에서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출범식을 갖고 경주 관광 플랫폼 경주로 온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은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 경주의 풍부한 관광 자원과 첨단 기술을 연계해 스마트 관광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출범식을 계기로 관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 편리하게 관광할 수 있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 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경주 관광 통합 서비스 앱인 경주로 온을 통해 경주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오디오 가이드와 증강현실을 활용한 안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이 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특별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검진을 한 사람을 제외한 전체 급식 종사자 1,769명을 대상으로 1인당 12만 원을 지원해 저설량 흉부CT 검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미 폐암 의심 소견이나 양성 결절 등 이상 소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정밀 검진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지난해 학교 급식 종사자들의 폐암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경력 10년 이상 또는 55세 이상 급식 종사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했고 이 중 725명이 이상 소견을 보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합니다. 이제 조금씩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본격적으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럴 때 특히 산악사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방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대구 동부소방서 이태엽 119 구조대장과 함께 등산 시 주의할 점을 짚어봅니다. 구조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었는데요. 이 시기면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산악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산악사고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예, 자연적인 요인도 있지만 판단 미수, 준비와 정보, 경험과 안전 내지력 미흡 등 인위적 요인이 대다수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산악사고 현황 분석 결과 총 3만 2천여 건으로 연평균 1,700여 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별 일반 조난 8천여 건, 실족 추락 7천여 건, 개인 질환 2천여 건, 탈진 탈수 1천여 건으로 조난 실족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월이 산악사고 4,400여 건으로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다른 계절에 비해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이 증가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네, 산악사고 예방법도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주의사항들 말씀해 주시죠. 첫째, 산에 오르기 전 기상 파악은 필수입니다. 가을은 날씨 변화가 심하고 일몰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반드시 휴대전등과 해가 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므로 날씨가 춥지 않더라도 추위에 대비할 옷이나 장비를 챙겨 저체온증을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휴대전화와 예비 배터리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산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휴대전화는 생명줄입니다. 등산로 쉼터 및 주변에 설치된 119 구조 위치 표지판 번호를 119에 신고하거나 위치 추적 앱 공유를 통하여 119 구조대가 사고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803 곳곳에 설치된 구급함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어 응급처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행 시 2, 3명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홀로 산행이나 음주 산행은 절대 금지이며 본인의 체력에 맞는 적절한 등산로 선택과 산행 전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동부에는 803이 있어서 산악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동부소방서의 예방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9월, 10월 803 일대에서 주말 토요일에 CPR 체험장 운영 및 안전순찰 등 가을철 산악사고 지킴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구조대는 산악사고 시 구조 능력을 향상을 위한 노프 등반을 각종 산악구조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산악사고 말고도 가을철에는 사고를 당하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는데 특별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9월이 벌소임이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벌소임 사고는 가을철 등산객이 많은 대량 먹이 수급 시기인 9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어 특히 주의를 요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벌떼를 자극하지 않아야 합니다. 벌초 등 작업 시 긴 막대기 등을 이용 사전 벌집 위치를 확인하며 벌은 어두운 색의 공격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묘 등산할 때에는 밝은 옷을 입어야 하며 향수, 스프레이, 화장 등 강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을 피해야 합니다. 성묘 이후 막걸리, 과일 등을 주변에 방치하면 벌 등 짐승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으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벌에 쏘였다면 어떻게 처치를 해야 할까요? 벌침은 핀셋보다는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밀어 빼는 것이 효과가 있으며 통증과 붓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얼음찜질을 하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른 뒤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체질에 따라 과민 반응에 의한 쇼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때는 편하게 누이고 호흡을 편하게 해준 뒤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해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구 동부소방서에서는 가을철뿐만 아니라 평소 화재 예방 및 산악사고를 대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전유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는 한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대비하는 방법만이 최선의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동부구조대는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16일 대구 수성못 상화동산 일원에서 제5회 수성구 청년축제 9.16 대첩이 열립니다. 우리 학교를 수성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기존의 청년축제 형식을 벗어나 경북대와 경일대, 대구대 등 대구 경북 지역 5대 대학이 참여해 밴드와 댄스 동아리 무대 경연과 단체 협동 게임 등 학교 대항전으로 치러집니다. 또 대학 참가팀 외 청년 참가자들은 청년연합팀을 구성해 다수의 청년이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수성구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첫째 주 대구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1명으로 전주보다 168명이 줄었습니다. 대구시는 주간 양성자 감시 현황 자료를 통해 8월 둘째 주부터 대구 지역 확진자가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60세 이상 신규 확진자는 28%인 140명으로 전주 대비 0.1%가 증가했습니다. 대구 지역 코로나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3.9%입니다. 8월 대구 지역의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경북 취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8월 지역 고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 지역 취업자 수는 125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 1천 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0.3%포인트 오른 60%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3.6%로 전년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 수도 3만 4천 명 줄어든 145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